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컨 J컨 클럽. 자, 오늘은 J북의 시간으로 소설 국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2025년 11월 16일인데요. 한국에서는 19일, 이번 주 수요일이 될 텐데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영화 국보. 워낙에 개봉 전부터 일본에서도 반응이 좀 뜨거웠고요.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매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워낙에 흥행 기록, 압도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저와 같은 한국 관객들이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개봉 102일 만에 누적 관객수 1000만 돌파 이런 얘기도 한국에서 기사를 통해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다시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이미 12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이 영화 국보를 봤다. 영화의 흥행 성적을 좀 한번 보면 이미 이제 역대 일본 실사 영화 흥행 이제 1위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부키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전통 예술을 다룬 그런 영화이고, 또 시간이 3시간 가깝다고, 거의 3시간인데 이런 장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2년 만에 일본 실사 영화 1000만 관객 타이틀, 이것을 얻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일본 친구들, 그리고 일본 분들이 이제 이걸 꼭 봐라, 이상 엄청나게 재밌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3시간짜리라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1초도 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영화가 흥미진진하고, 일단 너무나 보는 재미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고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너도 분명히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국보가 한국에 이제 공식 개봉을 하기에 앞서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공식 초청이 되어서 이제 한국 관객과 먼저 이제 만나고 했는데, 영화제의 최고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다 매진돼가지고 너무나 빨리 초스피드로 매진이 되는 바람에 영화를 보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본 많은 분들도 관객들로부터 굉장히 압도적인 호평이 쏟아졌다. 너무너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최고의 작품이다. 극장에서 봐야 된다, 이건. 그리고 순식간에 몰입해서 3시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몰입해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 영화의 감독이 이상일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기대 요인, 저처럼 첫 번째, 제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연출이다. 그래서 제일한국의 3세라는 이런 것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요소가 뭘까 하고 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습과 외부인의 도전, 외술가의 고독과 숭고함, 이런 인간 드라마, 인생을 담았다,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소설을 좀 먼저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소설을 좀 먼저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한국의 소설 번역이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월 들어서 아마 읽기 시작했던 구에서 이제 책이 발매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상권, 하권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작이. 상권밖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럴까? 왜 학원은 번역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좀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알라딘에서 찾아보니까 11월 18일 이제 또 개봉 전날이네요. 그때 학원이 발매가 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예약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번역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이 소설 자체가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수상을 좀 많이, 이런저런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요시다 쇼이치 작가의
어떤 작가생활 20주년 기념작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기존 작품에서 인물 묘사력이라든가 사회를, 그 시대를 묘사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야기의 구성 능력이 워낙 탁월했다라는 찬사를 받았고, 그 찬사와 버금가게 주요 문학상들도 일본에서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발행 부수도 뭐 100만 부 돌파했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좀 봤고요. 역시 영화와 함께 온라인 서점이나 독서 커뮤니티 같은 데 댓글 달린 거를 좀 보면 굉장히 5점 만점에 4.5점 이상, 5점에 가까운, 만점에 가까운 그런 독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니 너무 좋았다, 혹은 영화를 보고 또 읽으니 감동이 더 깊어졌다,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소설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읽지 않아서 상권까지의 내용들은 당연히 좀 다 담길 것 같고, 학원에 미처 이제 상권에 담지 못하고 학원에 담긴 부분들도 아마 영화 속에 내용이 담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영화를 보는 것은 조금 그런 아쉬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부키 세계로 뛰어든 주인공 타치바나 키코라는 이 주인공과 원래 가부키 굉장히 유명한 가부키 배우의 아들과의 사이에서 핏줄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재능이 중요한 것인가를 놓고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이나 여러 가지 예인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빛과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제목이 이제 청춘편이잖아요. 상권은 청춘편인데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들까지를 좀 아마 담고 있고, 그 이후는 학원에서 이제 대가의 어떤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인생을 마치기까지의 어떤 그런 삶과 예술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을 읽고 너무너무 재밌어서요, 오랜만에 정말 막 쭉쭉 읽힌다? 뭐 그 다음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이 너무나 바쁜, 개인적으로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뭐 너무 책을 읽고서 조금 읽다가 계속 읽고 싶으니까 뭐 몇 페이지 더 읽다가 하다가 그래서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그런 뭐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 원서로 읽지 못해서 제가 이번 여름에 일본에 갔을 때 츠타야나 이런 서점에서 뭐 국보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2권짜리로 된 문고판 이렇게 후루룩 이제 훑어봤을 때는 굉장히 고어가 많고 빡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바로바로 내가 읽기에 가부키 관련된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얼핏 봤을 때 문체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의 원작이니만큼 곧 번역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기다려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들을 찾아봐도 고풍스러운 문체에 대한 가부키 전문 용어라든가 고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배경이 가부키라는 일본의 전통 예능인 만큼 소설 속에서도 이제 가부키에 관련된 전문 용어나 또 우리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예술계 은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 없이 쭉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설이 없이 듣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저는 스토리가 몰입감이 굉장히 강한 스토리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약간 이야기꾼이 굉장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서술 방식. 일본에서 이제 카타리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청중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제 운율감 있게 이렇게 문장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문장이 길고 호흡이 있고 그러면 이제 독자들에게 이렇게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키 관련된 내용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 카타리베, 이 해설 나레이터라고 해야 할까요? 그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설명을 좀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보면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을 소개한다거나 했을 때 제 책을 67페이지
키쿠오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키쿠오가 문신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신을 해준 문신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타츠야라는 문신사는 미해현 출신으로 전쟁 이전에는 건설 노동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징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뒤에는 사이판 섬의 주력 수비대에 배치되었고 총력전이 끝난 뒤에도 경기 관총만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하던 와중에 폭탄을 맞고 오른다리를 잃은 채 미군의 포로로 잡힌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신사에 대한 어떤 이런 인물의 소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런 게 있겠네요. 113페이지 보면 아까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가부키에 대한 용어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같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키타유극은 원래는 인형극으로 상영되던 것이 나중에 가부키 형식으로 바뀌어 인기 작품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키타유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원래는 인형극으로 상영되던 것이 나중에 가부키 형식으로 바뀌어서 인기 작품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키타유극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중간에 제가 찾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사람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의 흥미를 더 돋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간다거나 해서 굉장히 저는 이 카타립의 나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재밌게 좀 읽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우리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제 NHK 일본에서 이제 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나 혹은 NHK 아침 드라마, 우리가 아사도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침 드라마를 좀 흥미롭게 보신 분은 이 카타립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2년 후 어떻게 주인공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시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 시대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 작가들이 소설이나 드라마의 이런 카타립의 또 다른 화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나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이 화자를 넣는 이유가 좀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국보의 경우는 대중들을 겨냥한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시청자, 이게 독자가 되겠죠. 소설은 독자, 그리고 관람객이 되겠죠. 그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기능을 좀 하지 않는가. 일단은 감정을 유도합니다. 공감 형성을 굉장히 도와주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누구에게 공감을 해야 할지 은근히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방해한다라는 부분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한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책 소설을 극보를 읽으면서는 그런 방해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독자가 읽으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추임새를 마치 넣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게, 저는 그 부분이 이 소설에서 내용은 물론 좋았지만 두 번째로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이 카타립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얘기,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잘 인도해준다 라는 느낌. 그래서 이 듣는 사람도 안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얘기가 이렇게 딴 길로 빠지거나 새길로 빠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확 이루어져도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데, 그 후로 2년 후 오사카에 나타난 누구는 뭐 했습니다. 누구와 만나서 어떤 만션 아파트에 살았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이제 화자의 목소리가 안전판 역할을 이런 카타립의 역할이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나. 그리고 물론 가장 좋았던 건 전문적인 내용에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전문 지식이나 전통적인 가부키 세계관 이런 거와 관련된 작품에서 대중의 시각과 전문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이래서 지식이 없어도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업계의 복잡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무슨 뜻이지 하고 찾기 시작하면 흐름이 계속 끊겨버리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설을 해준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어도 그냥 일반 독자라든가 일반 관람객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이 이야기의 세계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준다.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라는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뭔가 굉장히 고풍스러운 문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하지 않았나? 강하게 유지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대하 드라마 같은 굉장히 웅장한 이야기잖아요. 작은 개인의 사소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큰 시대의 흐름 안에서의 보편적인 주제 같은 거, 사랑, 운명, 노력하는 부분, 그래서 자기가 또 다른 변화의 어떤 세계에 도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또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다독여주면서 얘기를 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대화나 행동 묘사 이걸로 다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주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고풍스럽고 또 가볍지 않은 굉장히 무게감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리는 문체로 이것들을 더욱더 작품 전체의 예술적인 격조를 높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영화 국보의 원작인 요시다 슈이치의 장편소설 국보 상하 중에 상편 청춘편을 읽고 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좀 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꼭 한번 시간이 너무 없네요. 19일 이제 3일 후면 수요일이면 이번 주 수요일이면 영화가 개봉되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은 미리 영화를 좀 보기 전에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화를 보신 이후에 일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본 이후에 다시 이 원작 소설을 찾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소설도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케이콘 제이콘 클럽 오늘은 영화 국보 곧 개봉을 앞둔 영화 국보의 원작 소설 요시다 슈이치의 국보를 그중에서 상과 청춘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화 재밌게 또 보시고 저도 영화 본 이후에 또 감상을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소설과 또 영화 두 가지 모두 좀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모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